안녕하세요. 더드림TV의 이학년 노무사입니다. 현재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변 연구원에서 울산 지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로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산업재해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저희 영상 하단을 보시면 이제 전화번호가 있어요. 확인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댓글로도 문의 주시면 언제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컨텐츠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산근로자 산업재해 전문가시죠. 박민성 노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변 연구원에서 문경을 책임지고 있는 박민성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고로 박민성 노무사님은 저랑 입사 동기세요. 아, 그렇죠. 네, 안 궁금하니까 패스하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주제는 광산근로자 산업재해, 이것만이라도 기억하자입니다. 광산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분이라면 이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좀 무엇이 있을까요, 노무사님? 광산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상 질병의 명칭을 알고 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앓는 질병으로는 근골격계 질환, 진폐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COPD라고 하죠. 네, 그리고 소음성 난청, 마지막으로 원발성 폐암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병들은 산재법상 요양, 휴업, 장애, 유족보상,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등으로 보상이 가능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질병의 발병 원인이 가장 높은 사업장에 관할공단을 설정하셔서 그 관할공단에 청구를 하시면 이제 병원에 가셔서 특별진찰 등 그리고 재해조사를 거치는 등의 심의를 받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길 겁니다. 이 좀만 이야기만 들어봐도 엄청 복잡을 해서 나눠야 할 이야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광산근로자의 산업재해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종류를 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줄여서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종류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산근로자의 산업재해 종류 어떤 것들이 좀 주로 있을까요? 우선 여기 경상북도 문경에서는 광산에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일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지하 갱내에서 탄을 캐는 일을 하시다 보니 갱내가 굉장히 소음도 많고 분진, 먼지도 많고 그리고 고온 다습한 환경이어서 이와 관련된 직업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진폐증과 COPD, 만성폐쇄성 폐질환이죠. 소음성 난청이고 실제로 저희 지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광산근로자의 특성상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노무사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소음성 난청 등 청력 손실, 진폐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가정호흡기계 질환, 그리고 원발성 폐암에 이르기까지 이 광산업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업성 질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무사님, 혹시 앞서 설명한 질환으로 고초를 겪으신 분 중에 좀 기억에 남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제가 입사 초기 때 그 위임을 받아서 진행한 이제 어르신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 어르신께서 문경 광산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도 보상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다 보니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시다가 제가 소음성 난청을 진행해보자고 말씀드리고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단에서 최종 장애 등급을 결정받고 처음으로 이런 보상을 받으셔서 저한테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보람됐던 일인 것 같아요.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자기 몸을 버리면서 일을 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반드시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상 보험 시스템으로 보상을 받도록 해드리는 것이 그나마 그분들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행법상으로 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일을 하시다가 다치게 되면 질병을 포함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여러 가지 상병이 있겠지만 진폐증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진폐증은 진폐 최초 요양을 신청하셔서 승인이 나는 경우에는 이것도 뒤에 영상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2010년 11월 21일 전후로 국법, 친법 이렇게 나누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양이 승인 났다고 하더라도 바로 연금이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합병증이라고 하죠. 이제 진폐 관련된 합병증이 한 9개 정도 있는데 맞네요. 이런 합병증이 걸리신 분들은 요양을 하시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휴업급여를 받고요. 그렇게 돼서 3년이 지나시다가 치유가 안 되시면 상병보상연금을 받게 됩니다. 2010년 11월 21일 이후에 요양이 승인 나신 분들은 친법 적용에 따라서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재해위로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만약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진폐유족연금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상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말씀드리면 먼저 소견을 받고요. 최초 요양 신청을 들어갑니다. 최초 요양 신청을 해서 이제 병원을 갔다 오고 요양이 승인 나게 된다면 이게 1초량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1초량, 1초 동안 얼마나 부를 수 있는지 네네. 그래서 1초량을 측정해서 30% 미만인 분들은 요양을 하게 돼서요. 휴업급여를 받게 되고요. 네.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장애급여를 받게 되는데 네네. 장애급여는 3개 급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급, 7급, 11급 이렇게 있고요. 그럼 3급은 절대적으로 연금을 받으셔야 하고 네. 7급은 연금을 받으셔도 되고 일시금으로 받으셔도 되고 11급은 일시금으로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사망하실 경우에도 유족연금으로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음성 난청은 이거는 곧바로 장애급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르네요. 예, 이거는 왜 요양이 안 되냐면 이미 악화된 청력은 치유될 수 없다고 치유한 것으로 보아가지고요. 장애급여로 바로 청구하고 소음성 난청은 4급부터 14급까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3급은 절대적 연금이었는데 이제 4급부터 7급은 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요. 네. 나머지 이제 8급부터 14급은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소음성 난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원발성 폐암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발성 폐암도 다 소견을 받으시고요. 조직병리학 검사를 통해서 소견 또는 진단을 받으시고 요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 요양 신청에 따라서 직업력 조사나 재해 조사를 통해서 요양이 승인나게 되면 휴업급여가 나오게 되고요. 왜냐하면 그 기간은 취업 불가능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휴업급여를 받으시고 치유가 되셨으면 장애급여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 나중에 사망하시게 되면 유족급여까지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근골격계 질환까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도 다 똑같이 소견을 받고 요양 신청을 하고 그 요양이 승인나게 되면요, 그 요양 기간 동안 일을 못했었던 휴업급여가 나오게 되고 네. 나중에 이제 치유가 돼서 장애가 남게 된다. 그러면 장애 소견서를 받아서 또 장애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보상 기준 자체는 요양을 하고 그 요양에 대한 요양비 받고 요양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 받고 휴업 끝나고 나서 치유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후유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우여를 받는다. 만약에 사망에 이를 경우는 유족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특이한 거는 소음성 난청은 이런 절차 없이 바로 장애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광산 근로자의 대표적인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또 어떻게 되는지 박민석 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박민석 노무사님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무사님,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전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경지사는 경북 문경시 당교 11길 5 3층에 위치하고 있고 전국 어디든 상담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에는 이학열, 영상에는 이승용, 자문은 박민석 노무사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